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단지 20층에 사는 박정혜는 오늘도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딸 은수와 단둘이 사는 집은 늘 조용했죠.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은수가 엄마 남자친구 소개해 줄게라고 말했거든요. 정혜는 괜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딸의 첫 남자친구라니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요. 현관문이 열리며 은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따라온 남자가 바로 윤호였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인상에 무엇보다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그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정혜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어서 와요, 많이 들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내내 정혜는 윤호를 슬쩍슬쩍 관찰했습니다. 은수와 대화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음식을 먹는 것도 깔끔했어요. 그런데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면 그의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 있었죠. 그날 밤 은수와 윤호가 나간 후 정혜는 오랜만에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47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여자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며칠 후부터 윤호는 종종 혼자 정혜를 찾아왔어요. 은수는 대학원 수업으로 바쁘고 윤호는 회사 근처가 이 동네라 그냥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라며 자연스럽게 들렀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는 정혜가 끓여주는 차를 좋아했고 가끔 늦은 점심도 함께 했어요. 어머님, 오늘 기분 좋으세요? 라고 물으면서 말이에요. 윤호의 말투는 참 조심스러웠어요. 은수에게 하는 말투와는 달리 정혜에게는 더 다정했죠.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 모르겠지만 어머님께서 웃으시면 집 안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혜는 당황했어요. 한때 남편에게 듣고 싶었던 말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늘 바빴고 그런 세심한 말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윤호는 달랐습니다. 정혜의 작은 변화도 알아차렸고 오늘 머리 스타일 바꾸셨네요. 예뻐요라고 말하기도 했죠. 어느 날 오후 윤호가 정혜의 손을 보더니 참 고우신 손이에요라고 말했어요. 정혜는 깜짝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웃었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생각이 났어요. 그 따뜻한 눈빛에 정혜는 미움이 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색하게 설렜죠. 이런 기분이 든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요. 그날 밤 정혜는 윤호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혼자 생각했어요. 이게 뭘까, 이 감정이 뭘까 하고 말이에요. 5월의 어느 비 오는 저녁 윤호가 술에 취해 정혜의 집 앞에 나타났어요. 은수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고 정혜는 혼자 있었죠. 어머님 죄송해요. 갈 곳이 없어서. 그는 비에 젖은 채로 서 있었어요. 은수와 다툰 후였다고 했어요. 무슨 일인지 묻지 않고 정혜는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젖은 셔츠를 갈아입히고 따뜻한 수건으로 머리를 말려줬어요. 그 순간 윤호가 정혜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이상해요. 은수랑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때가 더 편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혜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뭘까요? 불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그냥 위로 같은 거였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의 따뜻함이었죠. 정혜는 그의 손을 떼려 했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윤호 씨,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혜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가 그리웠거든요. 그날 밤 윤호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정혜는 방 안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그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그 손의 감촉이 계속 생각났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윤호는 이미 나가고 없었죠. 테이블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감사했어요. 오늘 일은 잊어주세요. 하지만 정혜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그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일까요? 정혜는 답을 알 수 없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정혜는 윤호와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그가 찾아와도 바쁜 척했고 차를 함께 마시자는 말도 거절했죠. 하지만 윤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왔어요. 은수가 예민해하고 자주 짜증을 낸다며 정혜에게서 위로를 구했거든요. 어머님은 다르세요. 은수는 가끔 너무 날카로워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혜는 복잡했어요. 딸을 두고 하는 말이라 기분이 좋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을 특별하게 여긴다는 게 기뻤거든요. 윤호는 정혜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어요. 머리를 자르면 더 어려 보이세요라고 했고 새 옷을 입으면 색깔이 어머님께 잘 어울려요라고 말했죠. 그럴 때마다 정혜는 애써 무덤덤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어지러운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기쁨이 함께 밀려왔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의 관심이 싫지 않았어요. 어느 날 윤호가 정혜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외롭지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혜는 당황했어요. 외롭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은수도 있고 바쁘게 살고 있어서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윤호는 알고 있었어요. 정혜의 눈빛이 때로는 너무 쓸쓸하다는 것을요. 전 어머님이 웃으실 때가 제일 좋아요. 근데 혼자 계실 때는 많이 외로워 보여요. 그의 말에 정혜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걸까요? 은수도 모르는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 걸까요? 은수와 윤호의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 윤호가 정혜를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죠. 은수는 웨딩드레스 피팅 때문에 늦는다고 했어요. 둘이 차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윤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님, 저 결혼이 망설여져요. 정혜는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윤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정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른 여자가 있다는 말일까요? 그런데 윤호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머님이에요. 정혜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기뻤어요. 자신만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요. 윤호 씨,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은수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윤호는 정혜의 손을 붙잡았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정혜는 손을 빼려 했지만 그가 놓지 않았어요. 다 잊고 멀리 가요. 우리 둘이서. 그 순간 정혜의 심장이 무너질 듯 뛰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왔을 때 정혜는 문 밖으로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밤거리를 걸었어요. 오직 발소리만이 그녀를 따라왔죠. 그 밤 정혜는 잠들지 못했어요. 윤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결혼식 당일 아침 해운대의 한 웨딩홀은 분주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은수는 드레스를 입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신랑 대기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윤호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엔 늦는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됐어요. 은수는 점점 불안해했고 정혜는 침착한 얼굴로 딸을 다독였어요. 윤호가 잠시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곧 올 거야. 하지만 정혜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신랑이 나타나지 않는 결혼식이라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몰랐던 거죠. 은수는 울음을 터뜨렸고 정혜는 그런 딸을 품에 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윤호가 자신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이렇게 끝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늦게 정혜는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윤호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어머님을 사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왔어요. 어디선가 전화하는 것 같았죠. 어디 있어요? 은수가 많이 울고 있어요. 정혜가 물었지만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저를 조금은 사랑하셨나요? 그 질문에 정혜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랑했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랬어요. 그를 사랑했어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고 윤호는 떠났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부산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죠. 은수는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회사 동료로 만난 괜찮은 남자였어요. 정혜는 그런 딸을 보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젊으니까 금방 잊을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정혜는 달랐어요.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그 사람을 생각했어요. 거실의 시계는 그날 이후로 멈춘 것 같았어요. 윤호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정혜는 혼자 생각했어요. 그때 그 감정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이었을까요? 지금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시간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것.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 때문에 설레고 누군가를 위해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뭘까요? 가끔 윤호에게서 안부 문자가 와요.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해요. 정혜는 답장을 보내지 않아요.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거든요. 그래요, 이런 게 사랑이었나 봐요. 함께할 수 없어도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정혜는 이제 그걸 알아요. 용서받지 못할 감정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것을요.